AM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측도 안 되고 사실상 뭐 그냥 심리전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3, 4불까지 갔던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게임스탑 사태처럼 AMC 주가가 숏스퀴즈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연 숏스퀴즈가 일어났는지 지금 앞으로도 일어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AMC는 이 스탁이 숏스퀴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뭐 보시다시피 완전 한 5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뭐 전후로 계속 5불 정도 했었는데 올해 2월부터 이상하게 좀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더니 마치 게임스탑 사태와 비슷하게 레딧 크라우드들의 힘입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캡은 무려 24빌리언 달러고요. 이거 24조 원이죠. 그래서 뭐 듣자 하니까 AMC CEO도 뭐 팝콘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좀 더 인베스트먼트를 위해서 자사들의 주를 좀 팔아갖고 뭐 더 좋은 펀더멘털을 보답하겠다. 뭐 그런 이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상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무려 42불이 올랐어요. 원래 5불, 6불 하던 게 42불이 돼서 퍼센트로 치면 710%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주식으로서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주식입니다. 이거 미국 주식. 얼타임 하이가 한 27불이었다 그래요. 그전에는. 거기에 비해서도 이미 2배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브루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근 한 주가 정말 굉장히 브루탈한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호 두산니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뭐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데 트위터에다가 이제 뭐 숏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S3 파트너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숏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이제 공매도 잔량이죠. 근데 공매도가 몇 주가 남아 있냐, 얼마나 공매도가 걸려 있는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게 숏스퀴즈가 일어날지 말지를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분은 뭐 AMC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테슬라도 하고 뭐 다른 게임스탑이나 뭐 숏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이 두산니스키가 에스티메이트 하기에는 이 숏이 한 1.2빌리언 정도 손해를 봤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연초부터 계산을 하면은 1.9빌리언 달러고 당시만 해도 사실 마켓캡이 248밀리언 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이 숏이 걸려 숏으로 손해 보는 게 1.9빌리언 달러라는 게 어마어마한 갭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큰 숏 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는 그 248밀리언 달러밖에 안 했던 그 회사가 엄청나게 숏스기처럼 많이 올라와갖고 이게 11.8빌리언 달러고요. 이 기사가 조금 며칠 지나갔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20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제목이 또 있어요. 숏스퀴즈 has not contributed to AMC's recent rise. 아직까지 숏스퀴즈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같은 사람이죠. 두산니스키 발음하기 힘드네. 이분이 89.6밀리언 주가 숏 잔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한 20% 448밀리언 주 중에 20%는 숏이 걸려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막 게임스탑처럼 막 100%가 넘어가는 그런 공매도 잔량은 아닌 것 같아서 뭐 20%라는 숫자가 높다라면 높을 수도 있지만 조금 숏에 베팅 하시는 분들도 조금 뒤어서 그런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근데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초록색의 주가가 막 25불 더 넘어갔고 날짜가 지나니까 이 위로 가갖고 지금은 한 뭐 60불 50불 하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뭐 28불 뭐 그 정도에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두산니스키라는 분이
그 왼쪽 바는 이제 공매도 잔량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숏 인터레스트 쉐어즈라 그래갖고 이 옐로 뭐 주황색인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도 잔량이 이렇게 쭉 증가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90밀리언 주가 지금 공매도 잔량으로 걸려 있다는 얘기고, 이 두산 니스키는 이제 숏스퀴즈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10 out of 10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공식처럼 만들어 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크라우디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숏스퀴즈도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크라우디드라고 어느 정도 공매도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나마 숏스퀴즈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크라우드라는 거는 아래 네 가지 정도 있을 때 숏 크라우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숏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많을 때 이게 공매도 잔량이 많다는 거죠. 지금처럼 굉장히 올라가다가 플랫해졌기 때문에 숏 인터레스트가 많았을 수도 있고, 또 S3 이 회사의 지수인데 숏 인터레스트 퍼센트 플롯이 높을 때도 그런 크라우드의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 스탁 바로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주식을 빌려야 될 때, 이럴 때가 이제 또 크라우드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공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피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데일리 트레이딩 볼륨이 작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파는 사람도 적고 뭐 요럴 때, 그래서 사실은 이 공매도 잔량을 처분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공매도를 빌렸을 때 피를 데일리로 베이스로 해갖고 계산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더 많은 돈을 비중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 3번이랑 4번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크라이테리어를 만족시킨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이 주식이 AMC가 숏스퀴즈 캔디데이트라는 거는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해요.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라우디드는 될 수 있어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숏스퀴즈가 되려면 Net of Financing Mark to Market Losses, M2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숏이 이렇게 집중되고 많아지더라도 숏을 하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리는 입장에서 프로핏이 생겨버리면은 숏스퀴즈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골로 가야 숏스퀴즈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야 되고, 빌리는 데 사용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갔을 때 그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Net of Financing Mark to Market Losses가 커야 이 숏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이번 주에 꽤 보여줬다고는 하고 있어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뭐 숏스퀴즈가 일어날지 아닐지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verbought territory, 이거는 너무 과매수된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overbought territory인 거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그래갖고 RSI라는 지수를 사용한다 그래요. RSI가 뭔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공식은 꽤 간단합니다. 이렇게 100에서 100 오버, 그러니까 1 플러스 RS분의 100. 1은 일단 무시해 주세요. 이거 복잡하니까. RS는 이제 레시오인데, 그러니까 잃은 것 대비 얼마나 얻었냐. 그러면 개인만 생각해 볼까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100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얘는 100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70을 넘으면은 오버바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M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70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70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넘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은 뭐 이 기사가 써졌을 당시에는 86.81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헤빌리 오버바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곧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네 말은 이게 구란 말이지? 네. 장땡이네. 예측을 항상 벗어나기 때문에 예측인 겁니다. 알고 있었으면 다 부자 됐겠죠.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 이 기사가 나오기 무섭게 여기서 기사를 냈는데 예, 하루 이틀 만에 쭉 올라가서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되고 사실상 공매도 잔량은 90밀리언 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가격은 평가 금액이 한 4빌리언 달러 정도 한다 그래요. 그 20빌리언 달러의 마켓캡 중에 4빌리언 달러가 공매도 잔량이니까 뭐 20% 정도 되네요. 진짜 맞네. 리서치 펌은 결국은 그래서 다른 기사에서 6월 4일 기사인데요. 결국은 이 AMC의 프라이스 타겟을 굉장히 올렸다 그래요. 레이즈 했다 그러죠. 아, 이거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But still think it's dropping to 750. 결국 적정가는 결국은 7.5불밖에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쇼스키즈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사에서도 같은 날에 AMC 밈스탁 짤방 같은 그런 주식들 이 밈스탁이 요즘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simply just not healthy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헬시하지 않다는 거는 동의는 하는데 뭐 항상 맛있는 건 몸에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AMC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그냥 팝콘 사갖고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